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지만 때로는 가장 깊은 비밀을 간직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사실은 한 사람의 고귀한 희생으로 오랫동안 지켜져 온 것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는 한 아버지가 죽음과 맞바꾸며 세상에 남긴 낡은 일기장 한 권에서 시작됩니다. 그 안에는 30년간 가족을 감쪽같이 속여온 어머니의 충격적인 비밀이, 그리고 그 비밀보다 더 위대한 사랑과 희생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진실의 본질은 무엇이며 가족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지. 자, 이제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난 뒤 슬픔과 비밀이 공존하는 한 집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지만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다. 딸 민서는 아버지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며 그와의 행복했던 기억들을 떠올렸다. 유난히 다정하고 따뜻했던 아버지. 그에 비해 어머니 박수연은 언제나 조금은 멀게 느껴지는 사람이었다. 물론 어머니도 그녀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에는 늘 설명할 수 없는 거리감과 엄격함이 동반되었다. 민서는 아버지의 책장을 정리하다 낡은 역사책 한 권이 유독 묵직하게 느껴지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가 책을 꺼내자 안쪽을 판에 만든 비밀 공간이 드러났다. 그 안에는 자물쇠로 단단히 잠긴 작은 오동나무 상자가 들어있었다. 상자 위에는 낡고 누렇게 변색된 쪽지 하나가 붙어 있었다. 아버지의 익숙한 필체였다. 사랑하는 내 딸 민서에게 네가 아빠를 온전히 이해할 준비가 되었을 때 이 상자를 열어보렴. 이게 뭐지? 민서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 그녀는 상자를 들고 서재를 나섰다. 거실에는 어머니 수연이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아버지가 남기신 거예요. 수연은 민서의 손에 들린 오동나무 상자를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아주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민서는 놓치지 않았다. 수연은 이내 평소의 침착한 표정으로 돌아와 말했다. 쓸데없는 짓이다. 과거는 과거에 묻어두는 게 좋아. 아버지는 이제 가셨으니 산 사람은 앞을 보고 살아야지. 하지만 어머니, 이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남기신 거란 말이에요. 열쇠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모른다. 나는 네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알지 못해. 수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녀는 마치 그 상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싶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 모습에 민서의 마음속에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다. 왜 어머니는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품에 대해 저렇게 냉담한 반응을 보이시는 걸까? 마치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그날 밤 민서는 잠든 어머니의 방에 몰래 들어갔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열쇠는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잠긴 오동나무 상자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아버지의 다정했던 얼굴과 어머니의 차가웠던 표정이 교차하며 떠올랐다. 그녀의 슬픔은 이제 혼란과 의심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이 작은 상자 안에 대체 무엇이 들어있기에 아버지는 무엇을 이해해 주길 바라셨던 걸까? 그리고 어머니는 무엇을 그토록 숨기고 싶어 하시는 걸까? 민서는 그날 밤 잠긴 상자를 끌어안은 채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가 담긴 상자. 하지만 그 상자를 열기 위한 열쇠는 어디에도 없었다. 민서는 아버지가 그렇게 허술하게 비밀을 남겨둘 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열쇠는 분명 자신만이 알 수 있는,
혹은 자신에게 의미 있는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터였다. 그녀는 아버지와의 기억을 더듬으며 집 안 곳곳에 흩어져 있는 추억의 조각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그녀가 향한 곳은 앨범이 가득 꽂힌 거실의 낡은 책장이었다. 그녀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앨범 한 권을 꺼내 들었다. 앨범을 넘기자 빛바랜 사진들 속에서 행복했던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어린 자신을 목마 태우고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 그 옆에서 희미하게 미소 짓고는 있지만 어딘가 모르게 그늘이 져 보이는 젊은 시절의 어머니. 민서는 어머니의 사진을 볼 때마다 늘 비슷한 감정을 느끼곤 했다. 어머니는 분명 자신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에는 늘 투명한 유리벽 같은 것이 가로막고 있는 듯했다. 다가갈 수는 있지만 온전히 닿을 수는 없는 그런 거리감. 그녀는 그것이 어머니의 무뚝뚝한 성격 탓이라고만 생각해왔다. 앨범 속에서는 열쇠를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다음으로 아버지가 아끼던 물건들이 있는 다용도실로 향했다. 낚싯대, 등산화, 낡은 클래식, LP판들. 그녀는 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물건들을 하나하나 만져보며 그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추억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열쇠는 없었다. 그녀가 땀을 흘리며 다용도실을 뒤지고 있을 때 어머니 수연이 문가에 섰다. 뭘 그렇게 찾고 있니? 그냥 아버지께서 아끼시던 물건들 좀 보고 있었어요. 민서는 어머니의 반응을 떠보기 위해 슬쩍 말을 건넸다. 혹시 어머니, 아버지가 저한테만 주신 특별한 선물 같은 거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수현의 표정에 잠시 경계심이 스쳐 지나갔다. 글쎄다. 네 아버지는 너에게 주는 것이라면 뭐든 다 특별하게 여겼지. 워낙 오래전 일들이라 기억나지 않는구나. 어머니는 짧게 대답하고는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고 돌아섰다. 그 회피하는 듯한 태도에 민서의 의심은 더욱 짙어졌다. 수색에 지친 민서는 아버지의 서재로 돌아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온 사방이 아버지의 책으로 가득했다.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상자는 역사책 안에 있었어. 그렇다면 열쇠도 책 안에 있지 않을까? 하지만 어떤 책일까? 그때 그녀의 시선이 자신의 방 책장에 꽂혀 있던 낡은 시집 한 권을 떠올렸다. 20살 생일날 아버지가 그녀에게 선물해준 시집이었다. 아버지는 시집의 첫 장에 이런 글귀를 남겨주셨었다. 사랑하는 내 딸 민서에게 인생에서 언제나 행복의 열쇠를 찾아내길 바란다. 열쇠. 민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책장에서 낡은 시집을 꺼내 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책장을 넘기기 시작했다. 한 장, 한 장. 그리고 책의 중간쯤 이르렀을 때 그녀의 손끝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느껴졌다. 누군가 책의 중간 부분을 정교하게 파내어 작은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이었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 작고 앤티크한 디자인의 낡은 열쇠 하나가 고이 놓여 있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녀는 자신의 책장 안에 이런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민서는 한 손에는 열쇠를, 다른 한 손에는 오동나무 상자를 들었다. 이제 아버지의 마지막 비밀을 풀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끝났다. 그녀는 두려웠지만 동시에 진실을 마주해야만 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상자의 자물쇠 구멍에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다. 찰칵. 낡은 자물쇠가 경쾌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민서는 잠시 숨을 고르고 아주 천천히 오동나무 상자의 뚜껑을 열었다. 상자 안에는 다른 잡동사니는 없었다. 오직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낡은 가죽 표지에 일기장 한 권만이 들어있을 뿐이었다. 일기장은 아버지의 희미하지만 익숙한 채취와 오래된 종이 냄새를 품고 있었다. 민서는 조심스러운 손길로 일기장을 꺼내 들었다. 그녀는 첫 페이지를 넘겼다. 날짜는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그녀가 태어나기도 전이었다. 젊은 시절 아버지의 힘있고 생기 넘치는 필체가 그녀를 맞았다. 하지만 첫 문장을 읽는 순간 그녀는 숨을 멈췄다. 나의 사랑, 나의 영원한 은주에게. 이은주. 민서는 고개를 갸웃했다. 어머니의 이름은 박수연이다. 은주라는 이름은 평생 들어본 적도 없었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다음 장을 넘겼다. 일기장은 온통 은주라는 여자를 향한 사랑의 시와 고백으로 가득했다. 오늘도 너를 만났다. 은주의 미소는 마치 봄날의 햇살 같았고 그녀의 목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다. 그녀와 함께라면 이 험한 세상도 두려울 것이 없다. 은주와 함께 우리의 미래를 그렸다. 작은 집,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함께 늙어가는 우리의 모습. 생각만 해도 심장이 터질 것 같다. 나는 이 여자를 평생 사랑하고 지켜줄 것이다. 민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젊은 시절의 풋사랑에 대한 기록이 아니었다. 아주 깊고 진실되며 모든 것을 내건한 남자의 사랑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 사랑의 대상은 자신의 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늘 자상하고 가족밖에 모르던 완벽한 아버지. 그런 아버지에게 평생을 사랑한 다른 여자가 있었다니. 그렇다면 자신의 존재는, 그리고 어머니의 30년 결혼 생활은 대체 무엇이었단 말인가. 그녀는 미친 듯이 일기장을 넘겼다. 날짜는 계속 흘렀고 은주라는 이름은 모든 페이지에 등장했다. 순간 어머니의 그늘진 얼굴이 떠올랐다. 늘 무언가에 체념한 듯한 눈빛, 설명할 수 없었던 그 차가운 거리감. 모든 퍼즐 조각이 가장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그래서 엄마가 늘 그렇게 외로워 보였던 걸까? 아버지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는 걸 평생 알고 계셨기 때문에. 민서는 가슴을 쥐어뜯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것은 아버지를 향한 배신감이자 동시에 어머니를 향한 처절한 연민이었다. 그녀는 이제껏 어머니의 엄격함과 무뚝뚝함을 사랑이 부족한 탓이라 여겨왔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것은 어쩌면 남편의 마음을 얻지 못한 한 여자의 평생에 걸친 슬픔과 인내의 다른 이름이었을지도 모른다. 아버지를 이해하기 위해 열었던 상자였다. 하지만 그 안에서 발견한 것은 아버지를 향한 더 큰 원망과 오해뿐이었다. 민서는 일기장을 가슴에 끌어안은 채 오열했다. 그녀의 눈물은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슬픔으로 뒤범벅되어 있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부모님의 결혼 사진을 바라보았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버지의 미소가 이제는 더없이 역겹고 잔인한 위선처럼 보였다. 아버지, 어떻게 우리 엄마와 저에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녀의 절규는 텅 빈 서재를 울렸다. 아버지의 비밀은 그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무겁고 충격적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것이 진짜 비밀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일기장을 읽은 다음 날부터 집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아버지의 죽음이 남긴 슬픔의 침묵과는 다른 날카롭고 적대적인 침묵이었다. 민서는 더 이상 어머니의 눈을 마주보지 않았다. 그녀의 대답은 짧아졌고 행동 하나하나에는 가시가 돋친 듯한 냉기가 흘렀다. 그녀는 이제 어머니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평생을 남편의 비밀스러운 사랑을 알면서도
묵묵히 가정을 지켜온 비운의 희생자. 민서는 어머니가 불쌍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왜 그렇게 평생을 바보처럼 참으며 살았는지 답답하고 화가 났다. 그리고 그 모든 원망의 화살은 결국 그녀가 가장 사랑했던 아버지에게로 향했다. 수연은 딸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감지했다. 그녀는 딸의 슬픔을 위로해주고 싶어 저녁 식사로 민서가 가장 좋아하는 갈비찜을 정성껏 준비했다. 식탁에는 두 사람뿐이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수저 소리만이 울렸다. 수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민서야, 입에 맞니? 네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거잖니? 민서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다. 네, 맛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하셨죠. 아버지 입맛은 저랑은 좀 다르셨던 것 같은데 그 말 속에 숨겨진 가시를 수연은 알아채지 못했다. 하지만 딸의 목소리에 담긴 싸늘함은 그녀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무슨 소리니? 네 아버지는 뭐든 잘 드셨다. 그러셨나요? 민서가 피식 하고 차갑게 웃었다. 저는 아버지가 한 여자만 바라보는 순정파인 줄 알았는데 제가 아버지를 잘 몰랐나 봐요. 그제야 수연은 딸의 말 속에 무언가 다른 의도가 숨어 있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녀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대체 딸이 무엇을 알고 저런 말을 하는 것인지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말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커서 그렇겠지. 시간이 약일 게다. 슬픔이요. 슬픔보다 더 큰 건 배신감 아닐까요? 어머니, 민서가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셨어요. 30년을 함께 사셨으니 모든 것을 다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민서의 모든 질문은 이제 신문처럼 변해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가 아버지의 외도를 알고 있었는지,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편에 서서 아버지를 함께 원망하고 싶었다. 하지만 수연의 귀에 그 말은 전혀 다른 의미로 들렸다. 너는 내 비밀을 얼마나 알고 있니? 라고 묻는 것처럼 들려 그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자신의 평생의 비밀이 탄로 날까봐 두려워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만하거라. 죽은 사람 얘기를 더해서 무엇하겠니? 어머니의 그 회피하는 태도는 민서의 의심에 불을 지폈다. 역시 어머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거야. 알고도 평생을 속고 살아오신 거야. 그날 밤 민서는 잠든 어머니의 방문을 가만히 열어보았다. 달빛 아래 어머니는 잠을 자면서도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다.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온 여자의 얼굴이었다. 그 모습을 보자 민서는 어머니에 대한 연민과 아버지에 대한 분노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그녀는 다시 서재로 돌아와 일기장을 펼쳤다. 이 지옥 같은 진실을 끝까지 확인해야만 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 장을 넘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진짜 지옥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을. 민서는 밤늦도록 서재에 앉아 아버지의 일기장을 읽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배신에 대한 증거를, 그리고 어머니의 고통에 대한 흔적을 더 찾아내고 싶었다. 분노와 슬픔에 사로잡힌 채 그녀는 페이지를 넘기는 손을 멈출 수가 없었다. 일기장은 아버지와 은주라는 여자의 행복한 연애 시절을 지나 결혼 준비와 달콤한 신혼 생활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다 가진 남자였다. 민서는 그 행복한 기록들을 읽으며 더욱 큰 배신감을 느꼈다. 하지만 어느 지점부터인가
일기장의 분위기가 급격하게 바뀌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글씨는 다급해졌고 문장은 불안감으로 가득했다. 은주가 임신을 했다. 곧 있으면 나도 아버지가 된다.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다. 하지만 은주의 몸이 너무 약해 걱정이다. 의사는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은주의 배가 점점 불러온다. 나는 매일 밤 그녀의 곁에서 아이의 태동을 느끼며 함께 기도한다. 제발 우리 가족 3사람 모두 건강하게 해달라고. 읽어내려가던 민서의 손이 멈칫했다. 임신, 아버지와 그 여자의 아이. 그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그날에 대한 기록이 나왔다. 그녀 자신의 생일과 같은 날짜였다. 오늘 드디어 은주가 아이를 낳았다. 하늘이 내게 주신 가장 큰 선물. 내 딸 민서가 태어났다. 민서. 자신의 이름이 아버지의 일기장 속 그 여자의 딸로 기록되어 있었다. 민서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머릿속이 텅 비어버렸다. 은주가 내 어머니라고 그럼? 그녀는 떨리는 눈으로 다음 문장을 읽었다. 아버지의 글씨는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군데군데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다. 하지만 의사는 은주가 위험하다고 했다. 출산 직후 은주의 몸이 급격하게 나빠지기 시작했다. 과다출혈이라고 했다. 신이시여, 제발 저에게서 은주를 데려가지 마소서. 제 모든 것을 다 드릴 테니 제발 제 아내만은 살려주소서. 민서는 책상을 붙잡았다.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다. 아니야, 이건 사실이 아닐 거야. 그녀는 거의 울부짖듯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며칠 뒤의 날짜로 쓰인 페이지는 거의 해독이 불가능할 정도로 절망적인 글씨로 가득했다. 은주가 결국 내 곁을 떠났다. 갓 태어난 민서를 내 품에 남겨두고 그렇게 허무하게 가버렸다. 내 세상이 무너졌다. 내 심장이 멈췄다. 이 아이를, 이 핏덩이를 데리고 나 혼자 어떻게 살아가야 한단 말인가. 은주야, 여보, 나를 혼자 두고 어디로 간 거니? 툭. 일기장이 민서의 손에서 바닥으로 떨어졌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아버지는 평생 아내를 속인 파렴치한이 아니었다. 그는 아내를 잃고 갓난 딸과 함께 세상에 홀로 남겨진 비극적인 남자였다. 은주라는 여자는 아버지의 숨겨진 연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민서의 생물학적 어머니였다. 민서의 분노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더 깊고 더 근원적인 슬픔이 차올랐다. 한 번도 얼굴을 본 적 없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평생을 홀로 그 슬픔을 감내했을 아버지를 향한 애끓는 마음이었다. 하지만 그 슬픔과 함께 더 크고 근본적인 질문이 그녀의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다시 부모님의 결혼 사진을 보았다. 사진 속에서 아버지는 억지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깊은 슬픔이 이제는 보였다. 그리고 그 옆의 여자, 자신의 어머니 박수연, 평생을 어머니라고 부르며 살아온 그 여자. 민서는 혼란에 빠졌다. 그렇다면 나의 어머니는 대체 누구지? 왜 어머니는 다른 여자가 낳은 자식을 자신의 딸로 삼아 지난 30년을 살아오신 걸까?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다. 아버지의 비밀보다 더 무겁고 더 충격적인 비밀이 바로 자신의 어머니에게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허공에 질문을 던졌다. 그럼 엄마는 대체 누구예요? 민서는 바닥에 떨어진 일기장을 다시 주워들었다. 그녀는 이제 이 이야기의 끝을 봐야만 했다. 자신의 진짜 어머니가 누구인지 알게 된 지금, 평생을 어머니라 부르며 살아온 그 여자, 박수연은 대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야만 했다. 그녀는 숨을 참고 아버지의 절망으로 가득했던
페이지 다음 장을 넘겼다. 일기장은 아내 은주가 세상을 떠난 뒤 갓난아기와 함께 남겨진 한 남자의 처절한 슬픔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는 매일 밤 젖 달라고 우는 딸을 안고 어쩔 줄 몰라 함께 울었다. 그는 아내의 빈자리가 너무나 커서 이대로 딸과 함께 세상을 등질까 하는 끔찍한 생각까지 했다고 적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지옥 같은 삶에 한 줄기 빛이 찾아왔다. 오늘 은주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수연이가 병원으로 찾아왔다. 은주가 떠난 뒤 처음으로 나를 찾아온 사람이었다. 수연이는 아무 말 없이 내 품에서 울고 있는 민서를 받아 안았다. 신기하게도 아이는 그녀의 품에 안기자 울음을 그쳤다. 수연이는 능숙하게 아이의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타서 먹였다. 마치 아주 오랫동안 아이를 키워온 진짜 엄마처럼. 나는 넋을 놓고 그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는 며칠 동안 병원에 머물며 망가진 나와 어린 민서를 돌봐주었다. 민서는 혼란스러웠다. 어머니는 늘 아이를 다루는데 서툴다고 생각했는데 일기장 속의 그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그리고 며칠 뒤 일기장에는 민서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날의 기록이 적혀 있었다. 아버지의 글씨는 놀라움과 고마움, 그리고 미안함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오늘 수연이가 나에게 평생을 갚아도 다 갚지 못할 믿을 수 없는 제안을 했다. 아버지는 그날 수연이 했던 말을 그대로 일기장에 옮겨 적어 놓았다. 오빠, 은주는 저에게 세상에 하나뿐인 가족이자 전부였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은주가 이 세상에 남기고 간 유일한 분신이에요. 제가 이 아이의 엄마가 되어주고 싶어요. 은주를 대신해서라도 이 아이를 부족함 없는 온전한 가정 안에서 사랑받는 아이로 행복하게 키워내고 싶어요.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미래를 모두 포기하고 내 아내이자 민서의 엄마가 되어주겠다고 했다. 나와 서류상으로 혼인하고 민서를 자신의 딸로 법적으로 입양하겠다고 했다. 평생 이 비밀을 가슴에 묻고 오직 민서의 행복만을 위해 살겠다고 했다. 죽은 친구와의 마지막 약속이라면서 민서의 손에서 일기장이 다시 한번 떨어질 뻔했다. 그녀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아버지의 고뇌 또한 일기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나는 처음에 거절했다. 어떻게 그녀의 젊은 인생을 내 불행 속에 끌어들일 수 있겠는가? 그것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염치 없는 짓이다. 하지만 밤새 젖을 찾아오는 민서를 보며 나는 무너져 내렸다. 나는 이 아이에게 따뜻한 엄마의 품을 줄 수 없다. 나 역시 은주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뿐인데 어떻게 이 아이를 제대로 키워낼 수 있겠는가? 결국 나는 민서를 위해, 내 딸을 위해 그녀의 엄청난 희생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나는 평생 수연이에게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 그녀는 법적으로는 내 아내이지만 그 이전에 내 딸 민서의 진짜 어머니이자 우리 가족을 구원한 은인이다.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어머니의 냉정함은 냉정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30년간 혼자서 감당해야 했던 약속의 무게였다. 어머니의 엄격함은 미움이 아니었다. 죽은 친구의 딸을 혹여나 잘못 키울세라. 자신을 다그쳤던 처절한 책임감이었다. 어머니의 거리감은 무관심이 아니었다. 친구의 자리, 진짜 엄마의 자리를 온전히 차지해서는 안 된다는 그녀만의 슬픈 존중의 방식이었다. 민서는 지난 30년간 어머니를 오해해온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스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그녀는 이제껏 자신을 사랑받지 못하는 딸이라 여겨왔다. 하지만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두 개의 사랑을 받은 아이였다.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의 사랑과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의 사랑. 민서는 일기장을 가슴에 끌어안았다. 이제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다. 그녀는 서재를 나와 어머니의 방문 앞으로 향했다. 이제는 그녀가 어머니의 그 길고 외로웠던 희생에 답을 해야 할 차례였다. 민서는 낡은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어머니의 방문 앞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뛰고 있었다. 하지만 그 떨림은 더 이상 분노나 배신감 때문이 아니었다. 지난 30년간 자신의 어머니가 짊어져야 했던 삶의 무게를 이제야 아주 조금이나마 알게 된 자의 경외심과 죄송함 때문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어머니 수연은 창가 의자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혼자 있을 때의 어머니는 늘 꼿꼿하고 당당하던 모습과는 달리 아주 지치고 외로워 보였다. 그녀의 어깨는 수십 년의 비밀을 짊어진 채 힘겹게 내려앉아 있었다. 수연은 인기척에 고개를 돌렸다. 딸의 손에 들린 낡은 일기장을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다. 올 것이 왔구나. 그녀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조용히 눈을 감았다. 민서는 어머니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발치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일기장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수연은 무릎 꿇은 딸과 그 앞에 놓인 일기장을 보며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30년간 굳게 닫아두었던 비밀의 판도라 상자가 마침내 열려버린 것이다. 민서는 눈물로 가득 찬 얼굴을 들어 평생을 오해했던 자신의 어머니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원망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애끓는 사랑과 후회의 목소리였다. 왜 그러셨어요? 왜 평생을 혼자 그렇게 아파하셨어요? 엄마라는 그 한마디,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모든 진심. 그것은 지난 30년간 수연이 쌓아 올린 단단한 이성의 둑을 무너뜨리는 마지막 한 방울의 눈물이었다. 수연의 꼿꼿했던 어깨가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눈에서 한 번도 딸 앞에서 보인 적 없었던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뻗어 딸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민서야, 내 딸. 그녀의 목소리가 오열에 잠겨 있었다. 은주한테 너무 미안해서, 그리고 너한테도 늘 미안해서 그랬어. 나는 내 진짜 엄마가 아니니까 혹시라도 내가 부족해서 네가 상처받을까봐 늘 두려웠어. 매일매일이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았어. 그녀는 평생을 짓눌러 온 죄책감과 두려움을 토해냈다. 민서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울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부여잡았다. 아니에요. 엄마. 세상에 엄마가 한 명뿐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한테는 처음부터 언제나 엄마가 두 분이었어요. 저를 낳아주신 고마운 엄마, 그리고 저를 키워주신 세상에 하나뿐인 우리 엄마, 유리 엄마. 그 따뜻한 한마디에 수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딸을 끌어안고 통곡했다. 민서 역시 어머니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서럽게 울었다. 두 사람을 가로막고 있던 30년의 벽이 마침내 그들의 눈물 속에서 완전히 허물어지고 있었다. 그들은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다.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생모를 향한 슬픔, 그리고 서로를 오해했던 기나긴 세월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창밖으로 해가 저물고 있었다. 길고 어두웠던 밤이 끝나고 새로운 관계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음을 알리는 저녁 노을이었다. 그들의 울음소리에는 슬픔뿐만이 아닌 마침내 서로의 진심에 닿게 된 안도감과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어색하지만 따뜻한 온기가 맴돌았다. 민서는 난생 처음으로 어머니를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대단한 음식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정성을 다해 따뜻한 밥과 국을 차렸다.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 그 침묵은 더 이상 차가운 단절이 아니었다.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깊은 교감의 시간이었다. 식사를 마친 뒤 수연은 자신의 방에서 낡은 사진 앨범 한 권을 가져왔다. 그 앨범은 민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이었다. 앨범의 첫 장에는 앳된 얼굴에 두 젊은 여자가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한 명은 젊은 시절의 수연이었고 다른 한 명은 일기장 속의 은주였다. 네 생모 은주는 웃음이 참 많은 아이였어. 그리고 나보다 더 용감하고 따뜻했지. 우리는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였단다. 수연은 처음으로 민서에게 은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시기나 질투가 아닌 사랑하는 친구를 향한 깊은 그리움과 애정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민서에게 그녀의 눈이 얼마나 엄마를 닮았는지, 웃을 때 한쪽 입꼬리가 올라가는 모습이 얼마나 똑같은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민서는 처음으로 사진과 어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뿌리를 마주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함께 집을 나섰다. 그들은 먼저 아버지의 묘를 찾아갔다. 민서는 아버지의 비석 앞에 이제는 모든 진실을 담게 된 낡은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아버지, 이제 다 알았어요. 아버지께서 평생 얼마나 힘드셨을지, 그리고 우리 엄마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이제 걱정 마세요. 우리 엄마, 제가 잘 모시고 행복하게 해 드릴게요. 아버지께서 평생 지키고자 하셨던 것처럼요. 그녀는 아버지에게 마지막 인사를 구했다. 아버지의 묘를 떠난 뒤 수연은 민서의 손을 잡았다. 민서야, 네가 만나야 할 사람이 한 명 더 있단다. 수연은 민서를 이끌고 공동묘지에서도 조금 더 한적하고 조용한 곳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지난 30년간 누군가의 사랑으로 정성껏 가꿔진 것이 분명한 작은 봉분 하나가 있었다. 비석에는 민서가 이제는 너무나 잘 아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윤은주 윤은조. 민서는 숨을 멈췄다. 그녀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마주하는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의 무덤이었다. 수연은 딸에게 혼자만의 시간을 주기 위해 조용히 뒤로 물러나 주었다. 민서는 묘비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고마움, 슬픔, 원망, 그리움, 형용할 수 없는 감정들이 그녀의 안에서 소용돌이쳤다. 그녀는 무덤을 향해 조용히, 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하세요, 엄마. 저 민서예요. 너무 늦게 찾아와서 죄송해요.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민서는 어머니 수연에게로 돌아왔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수연은 아주 자연스럽게 딸의 팔에 자신의 팔짱을 꼈다. 이제 그들 사이에는 어떤 벽도 존재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함께 묘지를 걸어 나왔다. 과거의 모든 비밀과 아픔을 등 뒤로 한 채 그들은 이제 서로에게 기댄 채 새로운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피로 맺어진 가족을 넘어 희생과 사랑으로 이어진 진정한 모녀로서의 첫걸음이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때로 우리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를 지탱해주는 마지막 버팀목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머니라는 이름의 무게와
그 이름이 품을 수 있는 사랑의 무한한 형태를 보여줍니다. 낳은 정과 기른 정. 그 어떤 사랑이 더 위대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사랑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성시킨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비밀의 무게에 짓눌려 살아온 사람들과 그 비밀이 밝혀진 뒤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진실과 이해, 그리고 용서의 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관계가 오해가 아닌 이해로, 상처가 아닌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